425만원. 이 숫자 하나를 먼저 머릿속에 깊이 박아두고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425만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혹은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 2대를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 뉴욕의 심장부 5번가에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칼바람이 부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이 새벽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담요를 뒤집어쓰고 텐트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나올 때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죠. 일종의 종교 행사 같은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 로고가 박힌 기계를 사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손에 넣으려는 박스에는 선명한 파란색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트라이폴드입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오픈 5분 만에 서버가 마비되었습니다. 전 모델에 솔드아웃이라는 붉은색 딱지가 붙었습니다. 미국 IT 매체들은 이 현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깐깐한 뉴요커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동안 삼성이 가졌던 아재폰 이미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분위기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부터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까지 이 폰에 열광합니다. 소위 돈 냄새 좀 맡는다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서랍에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5만원짜리 한국산 기계에 환호하고 있죠. 도대체 삼성이 무슨 짓을 벌였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화면을 2번 접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기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난 10년간 펼쳐진 치열한 기술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스마트폰 시장은 솔직히 지루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산 폰이랑 지금 주머니에 있는 폰을 비교해보세요. 디자인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카메라 렌즈 구멍이 조금 작아지거나 개수가 늘어난 게 전부입니다. 처리 속도가 조금 빨라졌을 뿐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직사각형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술의 혁신은 멈췄고 제조사들은 금 나누기라는 상술에만 매달렸습니다. 가격은 야금야금 올리면서 소비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는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스마트폰 신제품 발표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스마트폰 빙하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대한 정체기에 가장 먼저 균열을 낸 것은 뜻밖에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견제 대상이자 이웃인 중국이었습니다. 2024년 말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2번 접는 메이트 XT를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애플을 넘었다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은 이제 끝났다는 도발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시도는 대담해 보였습니다. 폰 하나를 펼치면 10인치가 넘는 태블릿이 된다는 제안은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세계 최초 타이틀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어설픈 기술력이 가져온 비극이었죠. 화웨이가 선택한 방식은 화면이 밖으로 노출되는 아웃폴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300만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넣을 때마다 화면이 긁힐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올려둘 때마다 바닥에 닿는 화면 때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열쇠 꾸러미나 동전 하나에도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죠. 이것이 폰입니까? 아니면 모시고 다녀야 할 상전입니까? 실제로 화웨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꼭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떨어뜨리는 순간 중고차 한 대 값이 날아간다는 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비꼬아 설탕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애국 소비 덕분에 팔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한 글로벌 시장은 달랐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저 비싼 장난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때 삼성은 무서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쟁사가 최초 타이틀을 뺏어갔을 때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삼성의 위기라고 떠들어도 조용히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수원 사업장의 연구실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설픈 최초보다는 완벽한 최고가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6년이라는 시간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겨울 진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삼성의 해답은 명쾌하고 강력했습니다. 태블릿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다. 단 그 어떤 흠집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삼성은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운 인폴딩 방식입니다. 화면의 양쪽 날개를 모두 안으로 접어버리는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삼성은 마치 알파벳 G자 형태로 접히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대문을 닫든 메인 디스플레이를 기계 안쪽으로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걸까요?
이제 400만원짜리 폰을 주머니에 넣고 만원 지하철을 타도 안전합니다. 외부 충격, 스크래치, 먼지로부터 화면이 완벽하게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접었을 때는 화면을 못 보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은 기기 뒷면에 별도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접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바형 스마트폰과 똑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받고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더 큰 화면이 필요해지면 그때 차르르 펼치면 됩니다. 평소에는 단단한 방패였다가 필요할 때만 화려한 날개를 펴는 격이죠. 이것이 바로 화웨이는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삼성만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뉴요커들이 단순히 튼튼하다고 해서 그 거금을 지불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힌지입니다. 스마트폰을 2번 접는다는 것은 종이 접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만 번을 접었다 펴도 깨지지 않아야 하는 내구성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펼쳤을 때 화면이 평평해야 합니다. 예전 폴더블 폰들의 고질병이었던 주름을 기억하십니까? 빛에 비춰보면 마치 논밭의 고랑처럼 보이던 그 굴곡 말입니다. 중국의 화웨이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폰은 화면을 펼치면 세면이 만나는 곳이 쭈글쭈글하게 울었습니다. 힌지는 헐거워서 조금만 흔들어도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죠. 마치 다림질을 잘못한 와이셔츠처럼 폼이 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물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아머플렉스 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첩이 아닙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의 태엽처럼 수십 개의 미세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공학의 정점입니다. 이 힌지는 2개의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화면에 접히는 곡률을 조절합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화면이 말려 들어가게 설계했죠. 덕분에 완전히 접어도 빈틈이 없고 펼쳤을 때는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미디어 브리핑 현장에서 제품을 펼쳤을 때 외신 기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주름이 안 보여. 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손으로 만져봐도 매끄러운 유리판 같은 느낌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였습니다. 게다가 이 힌지는 폰의 척추 역할까지 겸합니다. 듀얼 레일 구조로 설계되어 외부 충격을 힌지 전체로 분산시킵니다. 실수로 폰을 떨어뜨려도 힌지가 충격을 대신 흡수하여 액정을 보호합니다. 화웨이가 힌지를 단순히 접는 도구로 생각할 때 삼성은 생명유지 장치로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성능과 두께 이야기를 해볼까요? 화면이 3개면 두께도 3배 아니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벽돌을 들고 다니는 기분이면 누가 사겠냐는 걱정도 있었죠. 여기서 삼성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빛을 발합니다. 갤럭시 트라이폴드의 두께는 고작 12.9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볼펜 한 자루 두께와 비슷합니다. 3겹을 겹쳤는데 어떻게 이런 두께가 가능했을까요? 부품 하나하나를 깎고 또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머리카락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배터리도 얇고 넓게 펴서 기기 전체에 효율적으로 배치했죠. 얇아졌지만 성능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역대 최대인 5600마를 집어넣었습니다. 공간은 줄었는데 용량은 늘어난 마법 같은 일을 해낸 겁니다. 물리법칙을 거슬러버린 엔지니어링의 승리입니다. 이 얇은 기계 안에 심어진 심장은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엘리트입니다. 고사양 게임 3개를 동시에 돌려도 버벅거림이 없습니다. 발열을 잡기 위해 최첨단 냉각 장치인 베이퍼 챔버를 꽉꽉 채웠습니다. 얇고 오래가고 뜨거워지지도 않는 모순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러니 까다로운 IT 전문 매체들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요. 가장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비싼 기계로 무엇을 할까요? 단순히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일까요? 구매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 금융 트레이더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패드와 아이폰 2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차트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트라이폴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편리함을 위해 400만 원을 투자하는 건 저에게 오히려 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삼성은 이 제품을 단순한 폰이 아닌 워크스테이션으로 정의했습니다. 다 펼치면 10인치에 육박하는 광활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패드 기본 모델과 맞먹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한쪽에선 카톡을 보냅니다. 3분할 멀티태스킹은 일반 스마트폰에서는 꿈도 못 꿀 경험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기계는 시간을 벌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이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에서도 코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사무실로 변합니다. 노트북을 무겁게 꺼낼 필요가 아예 없어진 것이죠. 삼성의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 최고의 효율을 추구하는 프로들입니다.
그들에게 425만 원은 사치가 아닌 투자였습니다. 이번 트라이폴드의 성공은 삼성전자의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삼성은 샌드위치 위기론에 시달렸습니다. 고가 시장에서는 애플의 독주가 계속되었습니다.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가 거셌습니다. 삼성은 그 사이에서 브랜드 파워도 가성비도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10대들이 아이폰만 고집할 때 경영진의 속은 타들어갔겠죠. 하지만 이번 한방으로 삼성은 초프리미엄이라는 새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애플도 못 간 길 중국은 가다 넘어진 길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삼성을 애플의 대체제가 아닌 유일한 대안으로 봅니다. 애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기술의 정점이라는 인식입니다. 이것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초격차 철학이 부활한 순간입니다. 남들이 못 만드는 것을 만들어 시장을 압도하라는 그 정신 말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출 때 삼성은 기술로 맞섰습니다.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기술 경쟁으로 판을 아예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애플의 반응입니다. 현재 쿠퍼티노 애플 본사는 비상이 걸렸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혁신의 타이틀을 삼성에게 완전히 뺏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묻습니다. 혁신의 애플은 왜 안 접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삼성의 완벽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시장의 기준을 삼성이 정하고 애플이 따라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425만 원이라는 가격은 대중화되기엔 여전히 비쌉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 기술은 처음에는 비쌌습니다. 과거 벽돌만 했던 무선 전화기도 최초의 평면 TV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수율이 안정화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형 스마트폰은 구시대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주머니에 태블릿을 넣고 다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인공은 당연히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일 것입니다. 뉴욕 5번가에 줄을 선 미국인들의 모습은 상징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시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의 워크맨을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의 아이폰에 열광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든 물건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국뽕을 빼고 보더라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폰 하나 잘 만든 게 대수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것은 언제나 무모해 보이던 도전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냈을 때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의 뚝심이 만들어낸 12.9의 기적이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2026년 뉴욕의 그 긴 줄은 삼성이 퍼스트 무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스마트폰 전쟁의 이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가장 높은 곳에 삼성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을 보여준 삼성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